3.3 1차 부등식의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시면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생각 열기를 보면은 생일 잔치가 있는데 다음을 보고 현성이의 친구들이 살 수 있는 음료수 한 개의 가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용돈을 모아 현성이의 생일 잔치를 해줄까? 돈이 32,000원 모였네. 25,000원짜리 케이크 한 개를 사고 남은 돈으로 음료수를 사자. 그러면 5명인가봐요. 같은 종류 음료수를 5개 사려면 활동 1번 보면 살 수 있는 음료수 한 개의 가격을 X1이라고 할 때 음료수 5개의 가격과 케이크 한 개의 가격의 합을 식으로 나타내 보자. 그러면 음료수 한 개의 가격이 X1이니까 우리 5개 살 거죠. 5X 더하기 케이크 한 개는 아까 25,0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5X 더하기 25,000원이 음료수 5개의 가격과 케이크 한 개의 가격의 합이 되겠습니다. 활동 2번을 보면 다음 중에서 현성이의 친구들이 살 수 있는 음료수 한 개의 가격을 모두 찾아보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한 개씩 대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음료수 한 개의 가격이 1,200원이라면 곱하기 5를 하면 6,000원이 되고 6,000원 더하기 25,000원은 31,000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인 32,000원이 되지 않아서 1,200원짜리는 살 수 있습니다. 1,300원 같은 경우에는 5개를 사면은 6,500원이 되고 6,500 더하기 25,000원은 31,500원이 되어 이번에도 살 수 있겠습니다. 1,400원 같은 경우에는 7,000원이 되고 7,000원 더하기 25,000원은 딱 32,000원이 되어서 우리 예산에 딱 맞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500원인 경우에는 5개를 사면 7,500원이 되고 7,500원 더하기 25,000원은 32,5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의 초과가 되죠. 1,500원짜리 음료수는 살 수 없고 그렇다면 1,500원, 1,600원, 1,800원은 당연히 더 이상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성이의 친구들이 살 수 있는 음료수 한 개의 가격은 1,200원, 1,300원, 1,400원의 음료수를 살 수 있겠습니다. 밑에 생각 1번 볼게요. 케이크 가격과 음료수 한 개의 가격을 이용해서 우리 부등식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음료수 한 개의 가격을 X1이라고 할 때 음료수 5개의 가격은 5X1이고 생일 케이크 한 개는 25,000원이었죠.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예산이 32,000원이므로 우리가 케이크랑 음료수를 합해서 32,000원보다 어때야 되는 거죠? 32,000원보다 이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5x 플러스 25,000은 32,000 이하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부등식의 양변에서 32,000을 양쪽에 똑같이 빼게 된다면 32,000을 똑같이 빼게 된다면 좌변은 5x-7,000이 되고 우변은 0이 됩니다. 32,000을 양변에 똑같이 빼는 경우는 똑같은 수를 빼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관계없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보면은 어떤 거랑 같냐면 우리 작년에 배웠던 중1 때 배웠던 이항의 성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등식에서도 방정식에서 마찬가지로 어느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이항이라고 한다.
방정식에서처럼 똑같이 이 항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변에 32,000을 뺐다고 생각하셔도 되시고요. 32,000을 이항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변에 32,000을 뺀 요 식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때 부등식 5x-7000 0 이하이다의 좌변은 x에 관한 1차식입니다. 이처럼 우리 부등식에서 우변에 있는 항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해서 동류항끼리 정리했을 때 이런 1차식과 0에 대한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1차 부등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 뭔지 이해되시죠?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의 경우 우변에 있는 5를 좌변으로 이항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x-3은 x에 관한 1차식이므로 1번은 1차 부등식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x제곱, 이 우변에 있는 x제곱을 좌변으로 이항해 준다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3이 0 이하이다 됩니다. 좌변에 있는 요 식이 1차식이 아니고 2차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차 부등식이 아닙니다. 3번 보겠습니다. 우변에 있는 1-3x를 좌변으로 이항해 준다면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고 0보다 작다. 좌변 정리해주면 6x-2가 되어 6x-2는 x에 관한 1차식입니다. 따라서 3번은 1차 부등식 맞습니다. 4번을 보면은 x가 다 있으니까 1차 부등식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때는 우변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몽땅 이항을 시켜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항을 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 이상이다. 정리해주면 2x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런 식이 완성되고 이것은 우리 1차 부등식이 아닌 그냥 부등식이 됩니다. 따라서 1차 부등식은 아니다. 답은 1번하고 3번이 되겠네요. 우리 앞에 단원에서 부등식을 풀자 이런 말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방정식을 풀 때 방정식을 푼다는 게 어떤 뜻이었죠? 그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방정식의 해였고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x를 그러니까 해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우리 1차 부등식도 풀 수 있고 그 말은 즉슨 부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단원에서는 1차 부등식이나 그런 부등식을 풀 때 x가 0, 1, 2, 3, x가 1, 2, 3일 때, x가 1, 2, 3, 4일 때 등의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1차 부등식을 풀 때는 x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 전체로 생각하여 풀 수 있습니다. 1차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해당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1차 부등식 x-2가 3 미만이다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부등식의 좌변에 있는 항을 이 마이너스 1x를 우변으로 이항하게 된다면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이런 부등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5보다 작은 모든 수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등식 x-2가 3보다 작다를 참이 되게 하므로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5 미만이다가 됩니다. 이 부등식의 해란 1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범위로 나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5보다 작은 모든 수 있잖아요. 0, 여기가 5가 있다고 치고, 작은 모든 수, 여기 찍혀있는 수직선 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모든 수들이 다 이 x자리에 대입을 했을 때 이 부등식이 어떻게 된다?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정식 풀 때와 마찬가지로 부등식을 풀 때 이 항과 부등식의 성질을 적절히 이용해서 주어진 부등식을 x, 수, x, 수, x, 수, x, 수, 이런 식으로 x의 범위로 이렇게 고쳐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x가 5 미만이다를 구해봤는데, x가 5 미만, x가 5 초과, x가 5 이하, x가 5 이상 각각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수직선 만들어주고 가운데에는 여기 이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5가 오게 됐습니다. 우리 부등호 같은 경우는 총 4가지가 있죠. 포함하지 않는 경우와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동그라미를 색칠하지 않는다는 것은 5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5보다 작은 여기 누군가부터 쭉 다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5를 포함하게 된다면 색칠을 꼭 해줘서 5 포함됩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우리 1차 부등식을 풀 때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좌변에 누구만? 좌변에 x만 남기는 게 포인트입니다. x만 남긴다. 그러면 플러스 3을 이항해 주어서 x가 1, 마이너스 3,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 미만이다. 이거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자, 가운데에는 여기 이 친구 주인공 적어줍니다.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기 때문에 동그라미 뚫어주고, 이제 x의 범위를 선택을 해줄 건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x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떻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모든 x가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요 구간에 숫자들을 선택해주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x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x가 궁금하니까 양변에 무엇을 해줄 수 있죠? 양변을 2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양변을 2로 나눠주는 경우에는 양수로 나눠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벌써 해가 구해졌죠? 수직선 그려주고 가운데는 항상 여기 있는 친구가 주인공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을 포함하죠. 동그라미 꼭 색칠해주고, 이것도 1번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x가 몽땅 해가 되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수직선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1차 부등식은 보통 미지수를 포함하는 항을 좌변으로 보내주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동류항을 정리해서 풀 수 있습니다. 예제 1번 보겠습니다.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우변의 2x를 좌변으로 옮겨주고 좌변의 7x를 우변으로 이항한다면 이러한 식이 나올 수 있고요. 양변을 정리하면 3x가 마이너스 9 이하이다. 자, 나는 x의 범위가 궁금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으로 나누는 경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면 양수로 나눴으니까요. 따라서 해를 구했더니 x가 마이너스 3 이하이다 나왔고 수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내줬네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좌변의 x, 우변의 상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지금 좌변엔 상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주고 우변에 x 있기 때문에 이항해 주겠습니다. 이항할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계산하게 된다면 x가 마이너스 3 초과이다가 될 거고요. 가운데에 마이너스 3 포함하지 않으므로 동그라미 색칠 안 할 겁니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친구들이 해가 됩니다. 하니까 우리 이쪽이 마이너스 3보다 큰 건가요? 이쪽이 큰 건가요? 큰 쪽으로 가야겠죠? 오른쪽이 더 크기 때문에 수직선을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2번 보면은 좌변에 플러스 4를 우변으로 이항해주고 우변에 마이너스 3을 이항해준다면 x 마이너스 3x가 이상이다. 2 마이너스 4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자, 저는 x가 궁금합니다.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된다면 x랑 1이 될 건데 마이너스로 나눠주는 경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따라서 x는 1 이하이다가 해가 될 것이고요. 여기 1 적어주시고 포함하니까 이상이니까 아니죠. 이하니까 동그라미 색칠해주고 x가 1보다 작은 친구들이 해가 됩니다. 이므로 1보다 작은 이쪽으로 수직선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을 보면은 괄호가 있죠. 우리 괄호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분배 법칙을 일단 하고 싶네요. 괄호를 풀어서 분배 법칙을 해주면 2x 플러스 2 나오고 우변은 그대로 써주죠. 이때 이렇게 풀었을 때 뭐랑 똑같나요? 우리 방금 한 예제 1번과 거의 똑같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변의 3x를 좌변의 플러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양변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x랑 x는 같은가요? 아니죠.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x를 구해주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x가 1 이하이다 입니다. 제가 저번에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태면 우리 바뀔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이렇게 바뀌고 이 상태였으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거나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나 자꾸 사라지네.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는이 없다가 생기는 경우나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방향만 바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되거나 여기에서 이렇게 되거나 여기에서 이렇게 되거나 여기에서 이렇게죠. 이렇게 되거나 이 경우만 바뀌는 겁니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의 경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배 법칙을 다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예제 1번과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푸시오니까 답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11-6
그러면 5x가 5 이상이고 5로 나눠줄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2번의 경우도 2x-8, 3x 플러스 2, 2x 그대로 두고 3x 넘겨주고 플러스 2 그대로 두고 8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자, 이 경우에도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3번 이것도 분배 법칙. 여기 또 있네요. 분배 법칙 당황하지 않고. 자, 그렇다면 4x 플러스 2x 8 플러스 16 6x가 24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x가 4 이하이다. 쉽죠? 4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분배 법칙 2번 똑같이 해줄게요. 이제 분배 법칙 정도는 여러분 눈 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x-3x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5.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44.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22. 이런 숫자가 나오네요. 네.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수에 소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수 있으면 뭐 하고 싶으신가요? 소수가 있는 1차 부등식은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적당히 곱해서 정수로 바꿔서 푸시면 쉽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양변에 10을 곱하면 우리 양변에 10을 곱한다는 것은 모든 항에 빼놓지 않고 다 곱해야 됩니다. 여기 곱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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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요거 예제 1번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또 x를 좌변으로 20을 우변으로 이항해 준다면 이런 부등식 완성되고요. 정리해주면 2x가 마이너스 6 이하이다. 2로 나눠주면 x가 마이너스 3 이하이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제 5번, 아니죠.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양변에 몇을 곱할까요? 저는 10을 곱해 보겠습니다. 양변에 10을 곱한다. 그러면 5x 플러스 8 10을 곱했으므로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여러분. 양수 곱했잖아요. 이항해주면 x는 왼쪽에 상수는 오른쪽에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25. 자, 우리 여기서 양변에 뭐로 나눠줄까요?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몇을 곱할까요? 자, 이것만 보고 10을 곱하면 뒤에 가서 귀찮아집니다. 여기서. 따라서 처음부터 100을 곱해 보겠습니다. 양변에 100을 곱한다. 그러면 30x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0을 곱하는 것은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리해주면 15x가 45 이상이다. 양변을 15로 나눠주면 부등호 바뀌지 않고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해예요. 끝. 우리 소수했으니까 분수 나와야겠죠. 분수가 있는 1차 부등식은 양변의 분모에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바꿔서 풀 수 있습니다. 예제 4번 볼게요. 1차 부등식 주어져 있고
분모 2, 3, 3, 6을 살펴봤을 때 2, 3, 6의 최소 공배수는 6입니다. 따라서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한다면 몽땅 곱해야 되죠. 이거 분배 법칙 해야 됩니다. 곱한다면 3x 플러스 12, 2x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식 나옵니다. 자, 곱해봤더니 또 뭐랑 똑같다? 어머, 예제 1번이랑 유사하다. 따라서 2x 좌변으로 옮겨주고 10을 우변으로 이항해준다면 3x-2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초과이다. 양변 정리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분모를 살펴볼게요. 분수니까 2, 6, 4의 최소 공배수는 12입니다. 따라서 양변에 12를 곱해준다면 분배 법칙 이용하실 수 있고요. 6x 플러스 14가 9x 플러스 12가 되고 6x 마이너스 9x 12 마이너스 14 해주면 이거 맞죠? 해주면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서 요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해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랑 3의 최소 공배수는 6입니다. 따라서 양변에 6을 곱해줄 수 있겠습니다. 6을 곱하는 것은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부동호 방향 유의해 주시고요. 이것도 분배 법칙을 사용해 보면 이런 식 완성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1차 부등식의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 1차 부등식 활용해서 문제 해결할 때는 우선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내가 구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미지수로 놓을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중에 있는 수량 사이들의 대소관계를 부등식으로 나타내어서 풀면 됩니다. 여기 예시 하나 있거든요. 한 번에 450까지 운반할 수 있는 승강기가 있다.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이 한 개의 무게가 25kg인 상자를 여러 개 실어 운반하려고 한다. 승강기를 이용하여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상자는 최대 몇 개인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봤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상자가 최대 몇 개인지 궁금해요. 따라서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이 상자가 최대 몇 개인지 궁금하니까 x는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상자의 개수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들 사이의 대소관계를 1차 부등식으로 나타내야겠죠. 운반한 사람도 일단 승강기에 타고 있을 거니까 이 몸무게와 상자들의 무게는 450kg를 넘을 수 없죠. 왜냐면 승강기가 한 번에 450kg까지 운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따라서 부등식을 세우면 70kg, 사람 몸무게 여기 70kg 더하기 25kg인 상자 X개를 더한 무게가 450보다 어떻다? 이하여야 한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식이죠? 1차 부등식입니다. 따라서
좌변에 70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25x가 380보다 이하이고 우리는 x가 궁금해요. 따라서 이 25를 양변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x는 15.2 이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상자의 개수를 x라고 했으니까 이 개수는 어떤 수죠? 여러분 상자가 마이너스 2개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안 되죠. 상자가 1.8개 있습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런 말 절대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자의 개수가 x라고 했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x의 범위를 일단은 자연수라고 두는 것이에요. 따라서 x가 15.2보다 이하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자연수는 여기서 있죠? 15개. 이렇게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자의 개수는 최대 15개가 된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15개를 싣는다면 70 더하기 25 곱하기 15를 하면 445kg가 되니까 450 이하가 돼서 승강기 OK가 되는데 상자 16개를 싣게 된다면 470이 돼서 450도 넘습니다. 승강기가 운행하지 않겠죠? 따라서 15개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의 뜻에 맞는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다리꼴 넓이 기억 안 나시나요 혹시? 사다리꼴 넓이. 사다리꼴 넓이는 지금 한번 말할 때 꼭 기억을 해서 나중에 까먹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의 넓이가 60 이상이 되도록 할 때 이 사다리꼴 윗변의 길이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거 우리가 활용 문제죠. 그러면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윗변의 길이가 궁금해요. 그러면 윗변의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가 6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일단 넓이를 써봐야겠죠. 넓이는 윗변 더하기 밑변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이거 계산을 여러분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 먼저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x 알아요 몰라요? 우린 지금 x 범위 구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이 넓이가 일단은 60 이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넓이가 60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런 1차 방정식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예제 2번에서 했습니다. 괄호가 있는 1차 부등식 어떻게 하기로 했었나요? 분배 법칙을 먼저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식이 됐다? 1차 부등식이 됐다. 그러면 상수 이항해주고 45 계산해주면 3x가 15 이상이다. 우리는 x 궁금한 겁니다. x. 따라서 양변 3으로 나눠주면 x가 5 이상이다. 따라서 x가 5 이상인 모든 x들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을 만들었을 때 넓이가 60 이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답은 이렇게 쓰셔도 되시고 5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대신 x가 5 이상이다 라고 할 때는 윗변의 길이를 x라고 했습니다 라는 것을 작성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 8번 보겠습니다. 호연이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2시간의 여유가 있고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한다. 물건을 사는데 12분이 걸리고 시속 4km로 걷는다고 할 때
여기서부터 몇 킬로까지 떨어져 있는 상점에 다녀올 수 있는지 구하시오. 문제 같이 읽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밑에 있죠, 여기.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상점까지 갈 수 있나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상점, 즉 역부터 상점까지 거리가 x가 될 겁니다. 거리가 x가 될 거고요. 2시간 여유 있고 시속 4km인데 여러분 우리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똑같은 단위로 맞춰줘야 돼요. 지금 2시간 그리고 시속 있는데 물건 사는데 걸리는 시간 분이라고 했죠. 똑같이 분으로 맞추던가 똑같이 시간으로 맞추던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더 많으니까 이 12분을 시간으로 나타낼게요. 12분을 분수로 나타낸다면 60분에 1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여러분 혹시 시간이 뭐분의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역부터 상점까지 떨어진 거리이지만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들은 다 시간이에요. 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들어있는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x를 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호연이가 이 x만큼 떨어져 있는 상점에 걸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가는데 걸리는 시간. 속력이 4km라 했으니까 4km분의 거리가 x였죠. 더하기 물건 사는데 걸리는 시간. 아까 60분의 10이었죠. 근데 물건 샀다가 와야 될 거잖아요. 오는데 걸리는 시간 똑같이 4분의 x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우리 지금 호연이가 몇 시간 여유 있다 했죠? 2시간 여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쇼핑 갔다 오는 시간은 당연히 2시간보다 어때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다.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을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약분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이런 1차 부등식이 되는데 이거 분수인 1차 방정식이죠. 양변에 4와 5의 최소 공배수인 20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1차 부등식 되고 우리 20을 곱하는 것은 양수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변을 10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최대는 3.6이므로 우리 호연이는 결국 3.6km까지 떨어진 상점에 이 안에 있는 상점에 다 갈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여유가 된다. 따라서 3.6km 이내입니다. 가 답이 됩니다.